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중반 아이들 다 키우고 남편과 오붓하게 지내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제 독서 취향이요. 요즘은 아무래도 우리 세대의 이야기,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지침서 같은 책에 손이 많이 갑니다.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마음이 허전할 때 책에서 위안을 얻으려 하는 것이지요. 이 책,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를 만난 건 참 운명적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서점에서 수많은 책 사이에서 제목이 제 눈길을 잡아 끌었습니다. 느리게 나이 든다는 말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들렸는지 모릅니다. 얇은 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를 기대감이 차올랐습니다. 나도 아직 늦지 않았거나 어떻게 하면 조금 덜 아프고 조금 더 행복하게 늙어갈 수 있을까? 그런 솔직한 호기심이 저를 이 책으로 이끌었습니다. 책을 펼치고 보니 노년내과 교수님의 이야기라 더욱 믿음이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직접 우리 세대의 현실을 짚어주시는 데서 첫 만남부터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이신 정의원 교수님은 노년내과 의사로서 질환 넘어 우리 삶 자체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단순히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고 좋아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것이지요. 고통스러운 노년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생활 습관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는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결국 이 책은 어떻게 하면 오래도록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교수님은 우리에게 내재 역량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얼마나 건강하게 나이 들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라고 합니다. 이 내재 역량을 꾸준히 관리하면 90이 넘어서도 젊은 사람 못지않은 몸과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니 귀가 솔깃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책은 특히 나이 듦에 막연한 불안감을 가진 40대 이상의 모든 독자님들께 적합합니다. 단순히 병원에서 주는 약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힘을 키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교수님은 자신이 구축한 4가지 건강 법칙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시는데요. 바로 신체 기능을 되돌려주는 이동성,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마음 건강, 건강에 대해 잘못 알려진 사실을 바로잡아주는 건강과 질병, 그리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나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4가지 기둥이 우리의 노년을 든든하게 받쳐줄 핵심이라고 합니다. 첫째, 편안함이 노화를 앞당긴다는 메시지입니다.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본주의가 주는 편안함이 오히려 노화를 앞당긴다고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돈을 써서 남에게 맡기거나 쾌락을 주는 활동에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재미있는 유튜브를 실컷 보면서 공부는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공부는 잘하고 싶어요.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고통을 최소화하고 쾌락을 쉽게 얻으려는 습관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저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역시 불편한 계단보다는 엘리베이터를 습관처럼 찾고 집안일도 힘들다는 이유로 미루기 일쑤였습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누리려고 했던 이 편안함들이 결국 미래의 나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것은 아닐까 하고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교수님은 이어 말씀합니다. 조금의 불편을 감수해야 남은 생에 편안함이 늘어날 수 있다고요. 당장 편하다고 삐뚤어진 자세를 유지하면 미래에는 제대로 앉을 수 없게 되는 것처럼 삶의 태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둘째, 노화 속도를 늦추는 첫 번째 기둥, 이동성입니다. 교수님은 운동은 많이, 자주, 열심히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근력 운동의 중요성을 매우 역설하시는데 우리 세대는 부상을 염려하거나 근육이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며 근력 운동을 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은 비만이 아니더라도 근육이 압도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흔해서 근력 운동을 강조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특히 코어 운동의 파급 효과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코어 운동을 꾸준히 하면 위식도 역류, 소화불량, 변비 같은 온갖 증세가 호전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우울감이나 인지기능까지 개선된다는 말씀에 힘을 얻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도 용기를 주었습니다. 90이 넘은 노인도 개선된 사례가 있으니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정말 운동 습관만큼 든든한 노후 자산은 없다는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셋째,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마음 건강입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것은 머리 좋아지는 약이 아니라 머리가 좋아지는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바로 마음 챙김 명상을 통해서 말이지요. 교수님은 마음 챙김을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 자연스러운 뇌를 되찾기 위한 회복 훈련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현대인의 뇌는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데 익숙한데 마음 챙김은 외부의 자극이나 감정에 객관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끊임없는 비교와 자기의 욕심이 우리의 고통을 만든다는 설명, 불교에서 말하는 탐욕, 분노, 어리석음의 삼독이 자본주의의 장치에 이용당한다는 해석이 너무나 현실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오랜만에 책장을 덮지 못했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명상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번뇌를 다스리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넷째, 건강과 질병, 그리고 지속 가능한 식습관입니다. 교수님은 노화 지연 효과가 증명된 마인드 식단을 소개합니다. 이는 지중해 식단과 고혈압 식단의 요소를 합친 것으로 녹색 채소, 견과류, 베리류, 올리브 오일 등을 강조하고 붉은 고기나 당분, 정제 곡물은 철저히 제한하는 식단입니다. 놀랍게도 이 식단을 실천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무려 10년당 7.5년치 노화 지연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노화 속도가 4분의 1로 느려진 셈이지요. 이 마인드 식단은 한식으로도 충분히 구현 가능하다고 합니다. 공과 채소, 두부를 많이 먹고 소금과 설탕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며 잡곡과 현미를 충분히 섞은 밥을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식사와 영양의 파급 효과는 단순한 체성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개운하게 하고 몰입할 수 있게 하며 자기 효능감과 우울감 개선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처럼 균형 잡힌 식사는 우리 삶의 질을 이루 말할 수 없이 광범위하게 개선합니다. 저도 이 책을 읽고 나서 저는 매일의 사소한 습관들이 제 미래의 노후 자산을 결정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복권 당첨처럼 운에 맡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매일 꾸준히 근력 운동을 하는 것, 잠시 멈춰 호흡에 집중하는 마음 챙김, 그리고 건강한 식단을 선택하는 약간의 불편함, 이 모든 능동적인 노력이 결국 우리 삶의 세 번째 수도꼭지인 노화의 속도를 잠가줄 것입니다. 이 책은 노년을 막연히 두려워하는 분들, 그리고 지금의 편안함이 미래의 고통이 될까 염려하는 모든 분께 권해드립니다. 우리 세대라면 누구나 겪는 몸의 변화, 관계의 변화, 삶의 변화에 대해 가장 현실적이고 따뜻한 해답을 줄 것입니다. 이 책을 읽고 독자님들의 삶도 느리게 나이 드는 기쁨을 찾으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책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